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남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남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정말 쉽지 않았어. 2만 명 정도가 남편 뭐 하는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 빨리 하고 싶기도 했지만 또 정말 부담스러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물론 저희를 계속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거 누군지도 알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를 뉴커머스들을 위해서 웰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편이고요.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지금 UW 메리슨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마쳤고 다행히 잡을 찾아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왜 퇴사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IT 부서였는데 뭐 개발자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그런 관리직이었는데 AI에 대한 그런 걸 자꾸 회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퇴사한 것도 있고, 또 사실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제가 퇴사할 무렵에 막 알파스타, 알파고 뭐 AI가 나와서 막 바둑으로 스타크래프트나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는데 왜 우리 회사 공장에 있는 설비들은 간단한 나사 하나 조이지 못할까? 그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궁금해하느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 엔지니어링도 좀 해보고 그걸 좀 알아보자 해서 퇴사를 했고, 그 질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2년간 정말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석사 과정이 2년인데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앞에 1년은 정말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한 3학년인 정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1년을 열심히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 1년 정도를 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우 로봇이라고 하는 소프트뱅크사에서 만든 로봇가 있는데 그 로봇을 가지고 이제 축구를 가르치는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로봇가 공을 볼 수도 있게 해보고 걷게도 해보고, 그 로봇가 단순히 걷고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패스를 해야 되고 어떨 때 잘 걸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로봇한테 지능을 넣어주면서 로봇을 가상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걸 다시 로봇한테 그 디플로이 해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유의미한 그런 시간을 정말 보냈고 뜻깊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내 다음 커리어에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답답하고 한계가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건 이제 그 학교 생활 외적으로 연구실을 따로 진행을 했던 거지. 근데 수업도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강화학습 그런 쪽으로. 그러면 아까 사실 오빠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그 왜 공장에선 나사 하나 조이는 로봇을 만드는 게 걔를 컨트롤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궁금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는? 내가 1년 정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먼저 기존에 회사에 있던 로봇들이나 우리가 보던 로봇들은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 다 학습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0이면 이렇게 해라, 1이면 어떻게 해라 해서 한 20가지 정도 로 제한을 해서 그 환경 하에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 세계는 그 20가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거든. 그걸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로봇한테 지능을 넣어줘서 어렴풋이 축구란 이런 거란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어려워서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보면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그러니까 로봇을 인공지능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학습시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로봇가 데이터를 발생시키려면 너무나 힘들거든. 로봇 데이터 하나에 막 몇 분 단위 이상이 필요한데 난 100만 개 이상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를 잘 쪼여야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쪼여야 돼요 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쪼였더니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로봇 자체가 피지컬하게 발생을 시키면 하나 발생하는데 몇 분 단위가 걸려. 근데 그런 머신러닝이나 AI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학습시키는 거를 현실 세계 로봇으로는 할 수 없고 시뮬레이션으로 해야 돼.
근데 시뮬레이션에선 정말 잘 돌아가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현실 세계로 내리면 잘 되지가 않아.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뭐 또 어느 훌륭하신 분이 확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트가 강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색깔로 보면 우리가 뭐 흰색은 공이야 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분홍색 불빛일 수도 있고 어스름풋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치. 로보트에겐 RGB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람은 뭐 붉은 달, 노란 달, 뭐 푸른 달 다 달이라고 인식하는데 그치. 로봇은 그걸 좀 힘들어해.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그 표준화된 로보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잡스나 뭐 삼성 같은 데서 핸드폰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아서 나 같은 개발자들이 필요한 것들 불러다 쓰면 되는데 그치. 로봇은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했어. 그래서 뭐 기계공학자가 막 액추에이터 같은 거 뭐 캐드 캠으로 계산해서 막 만들어 놓고 전자공학과나 인베디드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 전자 회로도 설계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명이 지금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된 시장이 아직은 없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조금 더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컴퓨터로는 너무 쉬운데 왜 로봇은 안 되지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윈도우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있고 뭐 다 있는데 얘는 아직 그게 없어서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인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졸업을 했으니까 일단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때 그전 비디오에서 최적화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최적화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수업이 잘 되는 수업도 듣고 경기 동향도 인턴도 보고 인턴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또 아까 뭐 로봇하게 생각하는 법을 불어 넣어준다고 했잖아. 나는 그런 거 하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거든. 그치. 근데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갈 데가 많이 없더라고. 뭐 박사님들이나 필요하지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뭐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로봇을 계속 하고 싶었으면은 이제 인베디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전자과 쪽에 그리고 회로도 쪽은 좀 자리가 있더라고. 인베디드 엔지니어. 그래서 그걸 하려고 막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라즈베리 파이 사가지고 막 온습도 센서 막 회로 해가지고 뭐 헤어드라이기 왕 키면은 뭐 빨간불 우리 집 전등 켜지게도 해보고 뭐 입김 불어서 습도 올라가면 뭐 파란불 켜지게도 해보고 막 이런 거 구성해서 만들어도 보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뭐 숙제 해오면은 뭐 뽑아준다 그래서 막 그 회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사가지고 웃겨.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잘 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걸 너무 진짜 하고 싶었으면은 인베디드 엔지니어 쪽은 잘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을 한 1, 2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엔지니어링 스킬을 그쪽으로 더 쌓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약간 전자 쪽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비자나 이런 것도 좀 불안하고 좀 지치기도 했고 그쯤 또 다른 형이 캘리포니아에 SK에서 한 계열사가 이렇게 신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IT나 이런 거 많이 안 돼 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IT 관리직도 좀 봐주고 또 PM 같은 역할도 좀 하면서 뭐 또 좀 개발도 네가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라 이런 자리를 좀 알려주셔서 또 거기로 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캘리포니아로 가게 된 겁니까? 네네. 자, 그래서 저희는 캘리포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오빠도 이제 캘리포니아 잡을 갖게 됐고 저도 다행히 오피스를 캘리포니아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조만간 이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집도 옮겨야 되고 짐도 옮겨야 되고 차도 옮겨야 돼서 이번에는 서부로 로드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일 정도 되는 일정으로 해서 시카고 출발,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후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좀 위에서 찍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항상 아래에서 찍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 좀 높은 받침대 갖고 와도 되고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이제 또 로드트립을 해야 되니까 또 사이좋게 그래. 잘 마무리하고 또 사이좋게 열심히 가보자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우리 둘 다 어쨌든 다 이룬 거니까 또 다른 시작을 향해서 또 그래. 열심히 달려보자고. 짠! 짠. 싸우지 말고. 그래.